반갑습니다. 코인홍보 첨프로입니다. 리플 XRP가 최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이 트럼프의 관세 발표 이후에 중국과 캐나다 등에서도 보복 관세에 나서겠다라고 밝히면서 주식과 우리 코인시장 모두 다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어수선한 분위기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인시장엔 개별적인 호재가 너무나 강력히 준비가 되어 있죠. 바로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암호화폐 서밋 정상회담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회담을 통해서 우리 코인시장이 굉장히 강력한 방향성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번에 트럼프가 리플을 국가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지금 채택하겠다라고 좀 언급을 하면서 이번 암호화폐 서밋에서도 이것을 좀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 리플 코인이 가장 많은 수혜를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리플이 현재 SEC가 비공개 회의를 현 시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소송이 종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암호화폐 서밋을 앞두고서 소송이 종료가 된다라면 리플이 비축 자산으로 채택되는 계획에 대해서 더 힘을 실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좀 두 가지나 함께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서 고래 세력들도 최근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50억 달러 상당의 리플 토큰을 계속해서 이동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50억 달러면 7조 원이 넘습니다. 굉장히 역대급으로 현재 물밑 작업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래서 우리 리플에 대해서 우리 이 현재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났다고 해서 절대 매도라든가 손절로 대응하시면 안 되시고 오히려 이런 조정 구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여러 개 되시는 만큼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외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이런 관리 받고 계시는지 여러분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많이 되실 겁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3시 반부터 7시 30분까지 이 암호화폐 서밋이 좀 열리게 되는데 트럼프가 이 서밋에서 비트코인 준비금 비축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파급력이 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또 과거 코인베이스 CEO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하게 되면은 다른 나라도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좀 밝혔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여러 나라가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하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은 수백만 달러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좀 분석을 했고, 또 미국이 이 길을 간다면 나머지 G20 국가도 이를 따를 것이고, 나는 스위스에서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재무장관들과 비트코인 전략 비축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논의했었다라고 언급을 남겼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에서도 비트코인 준비금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자체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위해서 2배로 노력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1년에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결국 미국 경제 의존도 완화를 위한 탈달러화 전략의 일환으로서 비트코인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설명인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과 미국의 이런 암호화폐 패권 전쟁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에서는 이 가상자산 민당정 간담회를 열겠다라고 좀 밝혔고, 또 민주당에서도 비트코인 위안 보유고 편입을 공론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런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비축 움직임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과거 비트코인의 상승을 주도했던 것은 초창기 때는 우리 개인들이었었고, 또 작년에 ETF가 출시가 되고 나서는 기관들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축 계획에 따라서 이것은 국가 단위로 더 확장이 돼 간다는 거죠.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변곡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집을 하게 되는 것인데, 비축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럼 이것은 우리 개인들과 기관 간에 좀 다르게 매도를 바로바로 하지 않는 거죠. 단타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장기 보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공급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고 유통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자, 수요는 계속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비트코인에 대한 희소 가치가 급증하게 되고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더군다나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체 2,100만 개 중에서 자, 94% 가량이 모두 다 채굴이 됐고 나머지 6%만 이제 채굴이 될 것인데 자, 이것도 앞으로 2140년 앞으로도 115년이나 남았습니다. 115년 동안 6%가 굉장히 미미하게 지금 채굴이 된다는 건데 자, 그러면 사실상 이제 신규 공급량은 없다시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제한된 이 물량 안에서 이제 이 비축 이제 매집을 계속해서 국가 단위로 하게 될 경우 자, 공급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수백만 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코인상이 이런 메커니즘을 본다라면 아직까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1억 5천만 원을 지금 달성하면서 신고가를 달성했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천장이 좀 뚫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모를 일이죠. 자, 그만큼 우리 코인상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수많은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의 행보를 계속해서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 메이저급 코인들 또 펀더멘털이 굉장히 뛰어난 이런 코인들에 더욱더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코인상의 방향성이 나타나는 과정에 이 옥석이 계속해서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별다른 펀더멘털이 없는 이런 잡코인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외면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퇴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펀더멘털이 굉장히 뛰어난 리플 코인을 가장 주목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호재들이 너무나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아직까지는 풀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숙제 단계이죠. 자, 그러나 이제 소송이라고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곧 사라지게 되면 이제 이 숙제들이 하나둘씩 풀려 나가면서 강력한 호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소송 같은 경우도 이제 곧 끝이 드러나게 될 것인데 빠르면 이 백악관의 암호화폐 서밋 이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오늘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현재 이런 분위기 속에서 리플의 고래들도 50억 달러 규모의 이 리플 토큰을 계속해서 이동을 시키면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 SEC가 여러 암호화폐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잇따라 취하를 하면서 리플 소송도 같은 경로를 따를 수가 있고 또 SEC가 암호화폐 서밋을 앞두고 리플의 소송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SEC는 조금 전 새벽 4시부터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이 회의를 통해서 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금 신중한 의견도 있습니다. 리플 소송은 조금 복잡한 면이 있기 때문에 해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가 있고 또 특히나 SEC가 리플랩스 측에 부과한 증권 판매 금지 가처분 명령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 즉각적인 기각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변호사 제레미 호거는 법원의 절차로 인해서 자, 5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처분 명령, 이 금지 명령은 SEC가 법원 측에 요청했던 거고 이것을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SEC와 리플 측이 원만히 합의를 하게 되면 그대로 마무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이후에 법원의 입장만 기다리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 양측의 입장인 것인데 자, 최근 SEC가 여러 기업들과의 소송을 계속 철회를 시키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반암호화폐 성향의 SEC 위원 바로 캐롤라인 크렌쇼 같은 경우는 이 코인베이스 소송 철회를 한 것은 잘못된 처사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난 27일 SEC는 이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을 좀 철회를 했고 또 SEC가 이 증권법 위반에 대한 집행 방향을 중간에 바꾼 것은 전례가 없는 것이고 지난 80년간 확립된 법규를 무시한 처사다.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에서 향후 권고할 어떤 내용에 의해서 소송을 철회한다고 밝혔지만 현행 증권법 역시 아직 유효하다라면서 이 소송 철회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캐롤라인 크렌쇼 같은 경우는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는 SEC 위원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이 SEC 같은 경우는 현재 원래는 총 5명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캔슬러도 물러났고 또 한 명의 SEC 위원도 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3명인데 자, SEC는 이 중대사안에 대한 결정을 보통 투표로 결정을 합니다. 다수결이죠. 자, 그러면 현재 헤스터 피어스 위원과 마크 우에다는 우리 암호화폐 굉장히 친화적인 인물이고 이 캐롤라인 크렌쇼만 반암호화폐 인사입니다. 그러면 자, 2대1
합의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 현재 리플의 소송도 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지금 유리한 상황이라서 이번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철회 또는 기각이 될 확률은 굉장히 높은 부분이고, 자, 아까 말씀드렸던 법원의 이 금지 명령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현재 SC의 비공개 회의 주제를 보면은 바로 금지 명령 조치의 제도 및 합의, 그리고 소송 청구의 해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리플의 소속을 기각할 수 있는, 기각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리플의 사안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그 끝이 곧 드러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부분은 이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의에서 이 소송을 이제 기각을 하는 또는 철회를 하는 형태로 종료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부분이고, 자, 그러면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이 리플에 대한 이 비축 계획에 더욱더 힘을 많이 실어주게 될 것입니다. 자, 사실 리플의 가장 큰 걸림돌은 펀더멘털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소송입니다. 소송 때문에 과거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섰는데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하방 압박을 받아왔었던 거죠. 그래서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이더리움까지 다시 넘어서게 될 것이고, 비트코인 다음으로 알트코인의 대장 역할을 다시 탈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리플의 펀더멘털, 앞으로의 방향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리플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이제 곧 ETF와 IPO 그리고 이게 비축 자산으로 채택이 되면서 굉장히 강력한 장기적인 방향성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최소한, 정말 최소한 $10까지는 무난하게 달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리플도 사실 앞으로 이 소각 이슈까지 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비축 계획은 결국 소각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지금 비축 계획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일단 이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자, 미국 정부가 리플의 이 에스크로를 예비 목적, 바로 비축 자산으로 인수하는 방법이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저명한 리플레저의 검증자 베트는, 자, 미국 정부가 리플 에스크로에서 리플 토큰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는데, 이 에스크로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전체 이 리플의 물량이 약 1,000억 개이고, 이 중에 377억 개가 에스크로 계좌에 잠겨 있고, 또 이 잠겨 있는 물량 중에서 매월 초마다 10억 개가 락업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락업 해제는 굉장히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에스크로에 잠겨 있는 이 377억 개가 이 예비 목적, 준비 자산으로 채택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자, 리플 측에서는 이 에스크로의 소유권을 바로 미국 정부 또는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자, 결국 리플 측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엄청난 물량 약 1,050억 달러가 이제 포기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리플 측에서는 377억 개에 달하는 리플 토큰이 예비 자산으로 편입이 되면서, 자, 실제 이 소각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태워 없앤다, 사라진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거의 40% 육박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자, 리플의 유통량은 계속해서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리플에 대한 수요는 계속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플 토큰의 희소 가치가 계속 급증하면서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 이제 락업 해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면서 이것 또한 리플의 가격 조작 이슈로까지 연결이 됐었는데, 자, 이런 의혹까지도 이제 사라지게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앞으로 리플의 방향성은 정말 강력하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현재 리플이 2.5달러 부근에 머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박앤세일 구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이런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신다 말씀드리고, 리플은 정말 우리 비트코인도 그렇고, 자, 리플에 있어서도 굉장히 역사적인 변곡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기회가 되실 때, 우리가 싸게 살 수 있을 때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급등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해관계가 계속 상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조정 구간이 나타날 때마다 절대 털려서는 안 되시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저점 매수로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꼭 삼아주셔야 되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비중 관리입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 비중 관리에 대한 개념이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선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는 가운데 단기 고점 신호가 나타났을 때는 보통 이 우리 개인분들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보통 추격 매수를 많이 하게 되시죠.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은 결국 손절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내가 샀을 때는 떨어지고 또 사게 되면은 다시 오른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중 관리는
경우에는 이렇게 단기 고점 신호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10에서 30% 가량만 미리 자발적으로 먼저 덜어낼 거고, 이런 조정 구간이 나타났을 때는 덜어놨었던 비중을 다시 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바로 비중 관리라고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다 보면은 우리가 자금을 추가적으로 투입시키지 않아도 수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고, 또 이 과정에 평균 단가가 안전하게 관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중 관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것은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모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고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이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내용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기본기를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코인의 용어부터 쭉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보조지표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자세하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150페이지 정도로 넉넉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다 보면은 그동안 차트 속에서 안 보이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매수 매도 타점까지도 여러분 각자 스스로 찾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들의 조언도 많이 참조를 하게 되는데,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근거를 삼아서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서 그 노하우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최소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데, 투자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의 소중한 원금을 지키는 게 가장 선행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 기준 없이, 기본기 없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돈을 버는 투자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돈을 쓰는 취미생활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돈을 쫓기보다는 이렇게 기본기를 먼저 좀 닦아나가셔야 되고,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보시다 보면 여러분 최소한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충분히 올라오실 거니까 여러분 이 부분 꼭 챙겨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다가 혹시라도 뭐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 텔레그램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답변 진행해 드리고 있고, 또 텔레그램방은 24시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매하시다가 궁금하시거나 또 물려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상담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텔레그램방 통해서 문의 주시면 계속해서 답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께서 문의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텔레그램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